김경수 의원은 어제 두 번째 회견을 했는데 지난 주말과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드루킹을 만난 시점과 횟수도 달라졌고요. 드루킹에게 홍보하고 싶은 문재인 후보 기사를 자신이 보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정수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경수 의원은 지난 14일 회견에선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후에 드루킹은 텔레그램으로 많은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비슷한 메시지를 받는 저로서는 일일이 확인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제 회견에선 홍보하고 싶은 문재인 후보 관련 기사를 보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후보에 관해서 좋은 기사, 홍보하고 싶은 기사가 올라오거나 하면은 드루킹에게도 전달됐을 가능성, 그건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여러 사람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섞였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드루킹과의 만남도 달라졌습니다. 애초엔 대선 경선 전에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대선 경선 전에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면서 스스로 연락을 하고 찾아온 사람입니다. 어제는 2016년 중반쯤 처음 만났고 이후에도 몇 번 만났다고 했습니다. 16년 아마 중반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회관으로 드루킹을 포함해서 몇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김 의원은 드루킹이 대선 뒤 인사청탁을 위해 의원회관을 찾았고 청탁이 거절되자 올해 2월 다시 회관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의 인사청탁을 청와대에 전했지만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드루킹이 불만을 품고 협박하자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추천 인사를 만나기도 했지만 거듭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정운섭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직후 드루킹은 김경수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드루킹은 오사카 총영사로 특정 인사를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인사는 일본 유명 대학 출신 대형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로 김경수 의원은 지금 보도가 나온 인물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전달을 하겠다고 대답했고 실제로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해당 인사를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해당 인사가 오사카 총영사에 부적합하다고 통보했고 김 의원은 이때부터 드루킹의 반협박이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드루킹은 각종 김 의원 관련 기사에 오사카 김경수라는 댓글 공작을 펼쳤습니다. 협박이 지속되자 김 의원은 이 사실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알렸습니다. 지난 2월 민정수석실 백원우 비서관은 결국 해당 인사를 청와대까지 불러내 1시간 동안 만났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인사를 만났지만 여전히 인사 문제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정우섭입니다.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이 김경수 의원이 추천한 인사를 만난 건 통상 업무라고 밝혔습니다. 총영사 청탁이 거부되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민정비서관이 상황을 파악하러 만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인사 검증 차원에서 만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같은 사항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핵심 증거인 텔레그램 대화까지 확인했지만 김경수 의원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미심쩍은 태도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정례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한 수사 브리핑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주장을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취한 겁니다. 이 서울청장은 드루킹 김모 씨와 김 의원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에 기사 제목과 온라인 주소 등이 포함돼 있다면서도 김 씨가 대부분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고 김 의원이 확인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의례적 인사를 하는 정도라며 의미를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 주범 김모 씨 등 댓글 조작 혐의자 3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체포 후 24일이 지나서야 언론의 민주당원이 맞다고 확인해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수사 의뢰가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언론 보도가 시작된 지난 13일 이후에야 비공식 브리핑을 2차례 가졌을 정도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댓글 조작 주범 김 씨가 운영하던 인터넷 카페 글이 모두 사라지는 등 증거도 삭제되고 있어 경찰 수사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경수 의원이 어제 2번째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필명 드루킹 김모 씨와 만남부터 인사청탁 과정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하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죠. 경력을 보니까 대형 로펌에 계시기도 하고, 그다음 일본의 유명 대학 졸업자이기도 하고 해서 뭐 이런 전문가라면 그러면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전달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청와대 인사수석실로 그 이력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 오사카 총영사라는 자리는 이게 그 일반 영사와는 달라서 규모도 크고, 그래서 좀 최소한 정무적인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외교 경력이 있는 분이라야 되기 때문에 이분은 그런 점에서는 이렇게 모자라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자, 지금 들은 건 어제 있었던 2차 해명인데요. 1차 해명 때 드루킹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들어주지 않자 불만을 품었다. 이렇게 그 요구사항이 바로 오사카 총영사직 인사청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 의원이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변호사 이력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또 이렇게 직접 말을 했어요. 말에 자세히 들어보면 좀 변한 것 같습니다. 변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예. 처음에 이제 김 의원이 해명할 때는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서도 이제 주고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예.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면서 국민들이 듣기에는 그렇다면은 이 드루킹이 그냥 메시지를 보낸 거구나.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다. 그렇습니다. 대개 예.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어제 보면은 이 추천서까지 청와대에 전달을 했다라는 얘기를 나오는 것은 그동안의 뉘앙스랑 좀 다른 점이고. 일단 김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이 드루킹과 이 변호사가 2009년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법률 자문을 쭉 해줬고 예. 이 사람이 일본 와세다대 법학 석사를 나온 현재 대형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김 의원은 드루킹이 이 사람의 이제 이력서를 가져와서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고 김 의원이 보기에 대형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일본에서 법학 석사를 받고 예. 또 일본통으로 법조계에서 알려진 인물이니까 이 정도 인물이면 추천할 수는 있겠다 해서 이제 그것을 인사수석실에 넘겼다라는 부분인데 예. 일단 국민들이 보기에는 처음에 이 김 의원이 해명과는 상당히 좀 이렇게 더 여러 가지가 관계가 좀 더 깊은 것 아닌가? 예. 이런 뉘앙스를 좀 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아다르고 어다르다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아와 어의 차이보다는 훨씬 더 큰 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자, 김경수 의원의 어제 해명, 1차 해명과 또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지금 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드루킹이 보낸 것이다. 이렇게 김경수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자신이 그러니까 그 대통령 후보의 홍보를 하고 싶은 기사를 드루킹에게 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또 직접 들어보시죠. 다만 이제 제가 그 후보 수행하기 전에 공보를 맡고 있지 않았습니까? 공보를 맡고 있는 동안에 후보에 관해서 좋은 기사, 홍보하고 싶은 기사가 올라오거나 하면은 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그 기사를 보내거나 하는 적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사적인 인연이 있는 분들한테도 보내고, 그 다음에 뭐 동창 모임방, 대화방 이런 데도 보내고 했는데 그렇게 보낸 기사가 혹시 드루킹에게도 전달됐을 가능성, 그건 저는 뭐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지난 14일 1차 해명, 어제 2차 해명, 달라진 부분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난번에는 이제 김 의원이 의원회관 사무실로 드루킹이 찾아와서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한 번 정도 만났겠구나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여러 차례 만났고 그 파주에
그 출판사 드루킹이 하던 느릅나무 출판사로 김 의원이 직접 2차례 찾아간 것으로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인사 관련 요구를 안 들어줘서 불만을 드루킹이 표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어쨌건 드루킹의 요청을 받아서 이 변호사의 이 직접적인 오사카 총영사 관련된 그 추천을 청와대에 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나온 것이고, 세 번째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얘기 속에서는 어떤 주위에 좋은 분들한테 홍보하고 싶은 기사가 있으면 그 URL 링크를 보냈는데 김 씨에게도 그 기사가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또 김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지난번에는 그 드루킹의 대선 때 활동에 대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그 드루킹이 경선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활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다면 지난번 김 의원의 해명과 또 엊그제 해명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요, 인사 협박을 당했다. 굉장히 이제 반협박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사를 안 하고 사람을 직접 만난 것 자체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진적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아침에 통상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민정비서관이 만난 것이다. 그리고 통상적인 업무라고 했는데, 자, 이력서가 청와대에 전달된 거는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력서가 청와대에 전달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청와대의 판단이 그 오사카 총영사는 규모도 크고 거기는 정무적인 어떤 경험이라든지 어떤 일본과의 이런 관련된 외국 경력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가는 자리라 이 김 의원이 추천한 이 변호사 부분은 오사카 총영사에 적절치 않다라고 이제 청와대가 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김 의원이 드루킹한테 전달을 했고, 드루킹이 그때부터 이제 불만을 품기 시작해서 그냥 김 의원에게 협박 비슷한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김 의원이 그 얘기를 백원우 민정비서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그 추천서에 있던 그 변호사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청와대 연풍문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면회실 그 2층에서 1시간 정도 이 변호사를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고, 청와대는 일단 민정비서관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만난 것이다. 인사 검증 차원에서 만난 게 아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있는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 자체가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청와대에 오면은 만나는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만났다고 하면은 통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인사 검증 인사 추천서 같은 게 갔기 때문에 이게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약간의 협박성이 있었기 때문에, 반협박성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으면 오히려 드루킹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인사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통상적인 업무였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무슨 해명하거나 또 김경수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민주당 쪽을 두둔하려는 건 아니고요.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고박석에서 많은 반박을 하겠지만,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된다. 그러나 휘발성이 좀 있어요. 폭발성이 있어요. 김경수 의원 경남지사로 나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복심인 사람이라는 것이 연루됐다는 것. 또 댓글의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댓글이라는 것은 굉장히 국기를 흔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야당이 약간은 좀 덤벙덤벙 된다는 걸 제가 느끼는 게, 첫째는 이 사건의 주체는 말이죠. 요즘 정치사학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일종의 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유능한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저질렀던 일을 갖다가 민주당이 고발을 한 거예요. 즉 민주당이라든가 국가기관이 주체가 돼서 했던 과거의 댓글 같은 사건이 아니라, 그런 점을 하나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댓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창작을 해서 만들어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가지고 돌리는 것보다는 이 횟수를 올리는 거예요. 이 횟수를 올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영역에서는 합법적이지만은 지금 이 영역에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여론 조작과 관계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문제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김경수 의원이 이제 말이 바뀌었다기보다도 저는 이게 김경수 의원을 제가 약간 두둔하는 격이 돼버리는데, 말이 바뀌었다보다도 대처를 저는 잘하고 있고 보다 나는 더 모든 걸 좀 털어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해명 과정에서 옳고 그름이 논리적이지 않은 면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 때 민정비서관입니까? 예. 백원우 비서관을 통해서 만나겠냐? 이 부분은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통상적인 업무를 넣기는 참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도 청와대 이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독채에서 만났다거나 뭐 비밀스러운 장소가 아니라 누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만났다는 걸 또 나쁜 의도로만 볼 수는 없다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선거 과정에서 생긴 일들은 굉장히 그 후유증 내지는 계속 이어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뭐 이 내용의 실체를 파고들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김경수 의원 자신이 이것을 계속 있는 그대로 진상을 이야기함으로 해서 그 내용에 있어서 제가 방금 이야기한 내용 외에도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이 지방선거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우리 얘기를 했을 때 자세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고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어느 정도 국민들도 약간은 객관적으로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지. 예. 댓글 그래가지고 마치 국기를 뒤흔드는 민주주의 기초를 뒤흔드는 것까지 연결되는 것. 그것은 약간 무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 근데 반협박성, 반위협성 우리가 등 돌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이 추천한 사람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요? 본인이 총영사를 하겠다기보다도 총영사감을 두고 있다는 것은 사실 그 당시 김경수 의원한테는 많은 도움을 저는 분명히 줬다고 생각하고요. 선거 전체 과정에 있어서. 네. 그리고 결국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정도는 이제 부탁을 했을 때 문제는 본인이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추천을 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 그 당사자는 전혀 뭐 이게 무슨 소리야 관계가 없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건 보기 여하에 따라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 뭐 제가 너무 앞서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약간의 면피를 하기 위해서 뭐 비서관을 소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너무 앞서간 건가요? 아니 검찰에서 수사를 밝혀야 될 부분이죠. 저는 이 사건이 어쨌든 일파만파 커지고 있고 또 지금 검찰이 이 문제를 어쨌든 넘겨받아서 지금 뭐 수사를 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포인트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경수 의원의 첫 번째 해명은 어제 두 번째 기자회견 때문에 잘못한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본인 스스로 첫 번째 해명 기자회견에서 해명성 기자회견에서 했던 이야기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지금 말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첫 번째 해명은 부적절했다 이렇게 일단 전제하고요. 저는 첫 번째 검찰이 밝혀야 할 내용이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의 관계입니다. 대선 때 그 김경수 의원이 본인이 아까 얘기하잖아요. 공보를 맡았었고 그다음에 수행을 맡았었고 이거요. 대통령 후보의 직원거리에서 선거를 치렀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파주에 출판사 찾아갈 시간을 어떻게 냅니까? 국회의원 해보셨잖아요. 국회의원도 평상시에도 대개 30분 단위로 쪼개서 쓰고 때로는 10분 단위로 민원인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수많은 행사 부탁이 들어오지만 그중에 정말 가려내서 꼭 가야 될 곳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김경수 의원은 자신이 스스로 얘기한 바로도 그 파주에 뭐 썰렁한 출판사를 2번이나 가고 합쳐서 5번이나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바쁜 상황에 그 중요한 사람이 그렇다면 드루킹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렇다면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또 드루킹과 함께했던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뭐였냐. 이거를 검찰이 명백하게 밝히지 않으면 의혹 해소의 첫걸음도 띄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김경수 의원이 어제 얘기했습니다. 뭐 공보로서 이 대통령 후보한테 좋은 기사일 경우에 많이 이제 뿌리는데 그중에 드루킹이라는 사람한테도 혹시 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김경수 의원이 의도적으로 드루킹이라는 사람한테 그걸 보냈고 드루킹이 그걸 받아서 열심히 댓글을 다는 식의 작업을 했다면 이것은 김경수 의원이 지시받아서 드루킹 팀이 한 일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관계로 밝혀지면 이제 그렇게 의혹이 제기되니까 나는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여러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혹시 드루킹한테도 그게 전달됐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또한 대통령 후보를 직접 보좌하는 공보팀장이 아무한테나 막 뿌립니까?
이게 수는 없죠. 아무한테나 뿌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공보팀장이 직접 하는 경우에는요. 정말 선별된 정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명단 속에 만약에 드루킹이 그 명단 중에 포함이 돼서 뭔가 기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상당한 영향력을 이미 인정받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예. 그걸 김경수 의원이 지시했고 안 했고는 또 다른 문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연풍은 청와대 면회실이요. 예. 2층은 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가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예. 다른 사람들이 대화 내용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픈된 열린 공간이지만 또 닫힌 공간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거기서 이 사람의 인사검증을 했을 수도 있고 또는 반협박성의 요구를 계속하는 바람에 민정에서 좀 처리해달라 라고 김경수 의원의 부탁을 받고 처리하러 만났을 수도 있고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그런데 오늘 청와대에서는 예. 인사검증 차원에서 만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네.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처리하기 위해서 만난 거죠. 네. 그런데 처리가 잘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처리하러 만났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역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예. 그럼 청와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예. 아니 청와대 민정비서실의 일솜씨가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드루킹이 지금 민주당에 의해서 고발되고 이렇게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민정수석실은 만약에 반협박성 요구를 김경수 의원이 계속 받아서 예.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민정실에다가 얘기했고 예.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이 통상적 업무를 위해서 만났다면 예. 이 사건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총체적으로 능력 부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예. 이런 점을 동시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제가 박 교수님. 짧게 하나 추가 보완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지금 고 박사께서 모든 행위를 검찰의 조사 대상으로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좀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사카 총영사 자료를 줬으면요. 완벽하게 이 사건은 아주 자기들끼리 조용히 묻히고 아무도 모르고 그냥 조용히 지나갈 일입니다. 과거에 BBK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예. 제가 LA를 그때 교환교수로 갔었는데 총영사가 총영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선 때 기여했다는 걸 가지고 LA 총영사관으로 부임을 했더라고요. 야, 이건 진짜 문제다고 했는데 부임을 하고 나니까 아무 부당한 줄 알지만 많은 사람들 아무 이야기를 못했던 거예요. 예. 이 사람을 총영사로 앉히지 요구는 다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선거 때 많은 것 오가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받아주지 않은 그런 것도 민정비서관은 제 임무를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김경수 의원이 많은 이야기를 가급적이 국민들에게 전달을 해가지고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다. 예. 보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김기식 원장이 사퇴 이제 임명된 지 취임한 지 2주 만에 사퇴를 했는데 여권 일부에서 실패한 로비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럼 지금 이것도 실패한 로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통상적인 업무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편에서 보면은 굉장히 문제 소지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드루킹이 과연 어떤 인물이길래 청와대가 이 청탁 인물까지 얼굴을 청와대에서 직접 봤는지 궁금한데, 자, 2016년 14 선언 행사에서 유시민 전 장관이나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나란히 맨 앞줄에 앉은 게 오늘 조간신문 몇 곳에서 이 사진이 포착이 됐습니다. 얼굴이 처음으로 밝혀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추정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나오긴 했는데 2007년에 14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기념해서 2016년 10월 3일 날 그 파주 임진각 평화회종에서 이제 행사를 기념하는 9주년 행사를 열렸는데 거기에 이제 유시민 전 장관, 심상정 대표, 윤우덕, 김종대 의원 등등과 함께 이 드루킹으로 알려진 김아무개 씨가 앞줄에 이제 앉아 있는 예. 그러한 사진이 오늘 언론에 보도가 됐고, 맨 오른쪽 오른쪽에 있는 얼굴 좀 가려진 저 인물입니다. 현재까지 다른 정치인들과의 어떤 친분 관계 이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 심상정 전 대표나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도 드루킹을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 행사의 주체 자체가 이 경공모와 국민의 병영이라든지 시민의 광장 또 정의당 그 지역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경공모 대표격으로 드루킹이 저 앞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맨 앞자리에 있기 때문에 친하다 이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공모하고 정의당, 녹색모당 지역 위원회가 이제 공동으로 주최 자체를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야당은요 서울지방경찰청을 항의 방문해서
의지를 가지고 좀 수사를 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김영우 의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현 정권의 권력의 핵심 인물들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압수수색조차 못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댓글 조작과 관련된 많은 인원들이 현 정부 또는 산하단체 기관의 보훈 인사로 낙하산 인사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경찰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네, 야당 입장에서는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좀 열심히 수사를 해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무실 운영 비용이나 매크로 프로그램이 상당한 금액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쩌면은 그 사건의 열쇠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드루킹의 자금 출처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는 이 파주에서 운영했던 이 출판사의 임대료입니다. 이게 이제 1층과 2층, 3층 일부 이렇게 썼는데 총 이 세 개를 합쳐서 월 임대료가 465만 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뭐 임대료가 상당한 양으로 나갔다라고 봐야 돼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사무실에 직원들이 좀 있었고 많게는 수십 명, 적게는 서너 명 정도가 늘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이제 진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한 최소한의 어떤 인건비 정도로 봤을 때도 월 1,000만 원 이상 최소한 나갔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드루킹이 사용했다는 매크로 이 프로그램, 이 네이버를 해킹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전문가들은 지금 얘기가 몇십만 원 가지고는 안 되고 최소한 몇천만 원 정도는 비용이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비용이 어디서 드루킹이 확보를 했느냐. 뭐 일부에서는 이제 뭐 비누 같은 걸 팔기도 했고 강의료로 충당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밝힐 필요가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경수 의원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쪽에 이제 정확히 전달을 하지 않은 그런 의혹이 있어서 지금 야당에서는 항의 방문을 한 것 같은데 자, TV조선 관련 보도에도요 수많은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요. 김경수 의원 팬클럽 운영자 아이디와 동일한 사람의 댓글이 이 추천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요? 대통령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 3일 뒤에 이제 김경수 의원의 온라인 팬클럽 카페가 우유빛깔 김경수라고 해서 만들어집니다. 거기에는 카페 주소 밀키수와 이제 카페지기 닉네임이 비슷한 이런 사람이 올린 그 글 거기에 굉장히 어떤 추천을 많이 받는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도 활동 중인 제2, 제3의 뭐 드루킹이 있다 이런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게 소수의 저는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조직된 사람들이 언론사도 지금 휘두를 수 있다고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본연의 그 여론 수렴과는 이 차원을 달리 하는 댓글들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 당국에서 이거는 좀 자제시키거나 아니면 좀 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뭐 TV조선이 당장 이 주체이긴 합니다만 이건 모든 언론이 똑같은 경우를 언제든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 언론의 공동행동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과연 민주당 그 댓글 조작 사건 과연 어디까지 번지게 될지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어제 두 번째 회견을 했는데 지난 주말과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드루킹을 만난 시점과 횟수도 달라졌고요. 드루킹에게 홍보하고 싶은 문재인 후보 기사를 자신이 보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정수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경수 의원은 지난 14일 회견에선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후에 드루킹은 텔레그램으로 많은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비슷한 메시지를 받는 저로서는 일일이 확인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제 회견에선 홍보하고 싶은 문재인 후보 관련 기사를 보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후보에 관해서 좋은 기사, 홍보하고 싶은 기사가 올라오거나 하면은 드루킹에게도 전달됐을 가능성, 그건 저는 뭐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여러 사람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섞였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드루킹과의 만남도 달라졌습니다. 애초엔 대선 경선 전에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대선 경선 전에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면서 스스로 연락을 하고 찾아온 사람입니다. 어제는 2016년 중반쯤 처음 만났고 이후에도 몇 번 만났다고 했습니다. 16년 아마 중반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회관으로 드루킹을 포함해서 몇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김 의원은 드루킹이 대선 뒤 인사청탁을 위해 의원회관을 찾았고 청탁이 거절되자 올해 2월 다시 회관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의 인사청탁을 청와대에 전했지만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드루킹이 불만을 품고 협박하자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추천 인사를 만나기도 했지만 거듭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정운섭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직후 드루킹은 김경수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드루킹은 오사카 총영사로 특정 인사를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인사는 일본 유명 대학 출신 대형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로 김경수 의원은 지금 보도가 나온 인물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전달을 하겠다고 대답했고 실제로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해당 인사를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이래 넘겼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국민들이 보기에는 처음에 이 김 의원이 해명과는 상당히 좀 이렇게 더 여러 가지가 관계가 좀 더 깊은 것 아닌가? 이런 뉘앙스를 좀 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아다르고 어다르다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아와 어의 차이보다는 훨씬 더 큰 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자, 김경수 의원의 어제 해명, 1차 해명과 또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지금 소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드루킹이 보낸 것이다. 이렇게 김경수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자신이 그러니까 그 대통령 후보의 홍보를 하고 싶은 기사를 드루킹에게 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또 직접 들어보시죠. 다만 이제 제가 그 후보 수행하기 전에 공보를 맡고 있지 않았습니까? 공보를 맡고 있는 동안에 후보에 관해서 좋은 기사, 홍보하고 싶은 기사가 올라오거나 하면은 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그 기사를 보내거나 하는 적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사적인 인연이 있는 분들한테도 보내고 그다음에 뭐 동창 모임방, 대화방 이런 데도 보내고 했는데 그렇게 보낸 기사가 혹시 드루킹에게도 전달됐을 가능성 그건 저는 뭐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지난 14일 1차 해명, 어제 2차 해명 달라진 부분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번에는 이제 김 의원이 의원회관 사무실로 드루킹이 찾아와서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한 번 정도 만났겠구나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여러 차례 만났고 그 파주의 그 출판사 드루킹이 하던 느릅나무 출판사로 김 의원이 직접 2차례 찾아간 것으로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인사 관련 요구를 안 들어줘서 불만을 드루킹이 표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어쨌건 드루킹의 요청을 받아서 이 뭐 변호사의 이 직접적인 오사카 총영사 관련된 그 추천을 청와대에 한 것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고 세 번째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어떤 주고받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얘기 속에서는 어떤 주위에 좋은 분들한테 홍보하고 싶은 기사가 있으면 그 URL 링크를 보냈는데 김 씨에게도 그 기사가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또 김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지난번에는 그 드루킹의 대선 때 활동에 대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그 드루킹이 경선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활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다면 지난번 김 의원의 해명과 또 엊그제 해명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요 인사 협박을 당했다. 뭐 굉장히 이제 반협박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사를 안 하고 사람을 직접 만난 것 자체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진적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아침에 통상적으로 지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민정비서관이 만난 것이다. 그리고 통상적인 업무라고 했는데 자, 이력서가 청와대에 전달된 거는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력서가 청와대에 전달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청와대의 판단이 그 오사카 총영사는 규모도 크고 거기는 정무적인 어떤 경험이라든지 어떤 일본과의 이런 관련된 외국 경력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가는 자리라 이 김 의원이 추천한 이 변호사 부분은 오사카 총영사에 적절치 않다라고 이제 청와대가 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김 의원이 드루킹한테 전달을 했고 드루킹이 그때부터 이제 불만을 품기 시작해서 굉장히 김 의원에게 협박 비슷한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김 의원이 그 얘기를 백원우 민정비서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그 추천서에 있던 그 변호사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청와대 연풍문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면회실 그 2층에서 1시간 정도 이 변호사를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고 청와대는 일단 민정비서관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만난 것이다. 인사 검증 차원에서 만난 게 아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뭐 통상적으로 있는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 자체가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청와대에 오면은 만나는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만났다고 하면은 통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인사 검증 어떤 뭐 인사 추천서 같은 게 갔기 때문에 이게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약간의 협박성이 있었기 때문에 반협박성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으면 오히려 드루킹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인사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통상적인 업무였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무슨 해명하거나 뭐 또 김경수 의원을 비롯해 가지고 민주당 쪽을 두둔하려는 건 아니고요. 좀 적극적으로 청와대는 해당 인사가 오사카 총영사에 부적합하다고 통보했고 김 의원은 이때부터 드루킹의 반협박이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드루킹은 각종 김 의원 관련 기사에 오사카 김경수라는 댓글 공작을 펼쳤습니다. 협박이 지속되자 김 의원은 이 사실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알렸습니다. 지난 2월 민정수석실 백원우 비서관은 결국 해당 인사를 청와대까지 불러내 1시간 동안 만났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인사를 만났지만 여전히 인사 문제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정우섭입니다.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이 김경수 의원이 추천한 인사를 만난 건 통상 업무라고 밝혔습니다. 총영사 청탁이 거부되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민정비서관이 상황을 파악하러 만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인사 검증 차원에서 만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같은 사항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핵심 증거인 텔레그램 대화까지 확인했지만 김경수 의원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미심쩍은 태도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정례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한 수사 브리핑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주장을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취한 겁니다. 이 서울청장은 드루킹 김모 씨와 김 의원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에 기사 제목과 온라인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서도 김 씨가 대부분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고 김 의원이 확인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의례적 인사를 하는 정도라며 의미를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 주범 김모 씨 등 댓글 조작 혐의자 3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체포 후 24일이 지나서야 언론에 민주당원이 맞다고 확인해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수사 의뢰가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언론 보도가 시작된 지난 13일 이후에야 비공식 브리핑을 2차례 가졌을 정도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댓글 조작 주범 김 씨가 운영하던 인터넷 카페 글이 모두 사라지는 등 증거도 삭제되고 있어 경찰 수사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경수 의원이 어제 두 번째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필명 드루킹 김모 씨와 만남부터 인사청탁 과정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하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죠. 경력을 보니까 대형 로펌에 계시기도 하고, 그다음 일본의 유명 대학 졸업자이기도 하고 해서 뭐 이런 전문가라면 그러면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전달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청와대 인사수석실로 그 이력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 오사카 총영사라는 자리는 이게 그 일반 영사와는 달라서 규모도 크고, 그래서 좀 최소한 정무적인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외교 경력이 있는 분이라야 되기 때문에 이분은 그런 점에서는 이렇게 모자라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자, 지금 들은 건 어제 있었던 2차 해명인데요. 1차 해명 때 드루킹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들어주지 않자 불만을 품었다. 이렇게 그 요구사항이 바로 오사카 총영사직 인사청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 의원이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변호사 이력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또 이렇게 직접 말을 했어요. 말에 자세히 들어보면 좀 변한 것 같습니다. 변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예. 처음에 이제 김 의원이 해명할 때는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서도 이제 주고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예.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면서 국민들이 듣기에는 그렇다면은 이 드루킹이 그냥 메시지를 보낸 거구나.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다. 그렇습니다. 대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어제 보면은 이 추천서까지 청와대에 전달을 했다라는 얘기를 나온 것은 그동안의 뉘앙스랑 좀 다른 점이고. 일단 김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이 드루킹과 이 변호사가 2009년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법률 자문을 쭉 해줬고 이 사람이 일본 와세다대 법학 석사를 나온 현재 대형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 의원은 드루킹이 이 사람의 이제 이력서를 가져와서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고 김 의원이 보기에 대형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일본에서 법학 석사를 받고 또 일본통으로 법조계에서 알려진 인물이니까 이 정도 인물이면 추천할 수는 있겠다 해서 이제 그것을 인사수석